상위 1% 워킹맘 첫 번째 공개 방송 뇌과학의 신비. 공부는 DNA. 정말 공부는 원래 타고난 DNA가 있는 걸까요? 뇌과학은 DNA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5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선생님 함께합니다. 나코치 미래인재연구소 강민정 대표, 경성대학교 최재우 교수,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뇌과학 얘기를 할 거라서요. 신경과 전문의 한 분을 모셨어요. 해동병원 신경과의 류상효 과장님 함께합니다. 자, 상위 1% 워킹맘 첫 번째 공개 방송 장소는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뇌과학의 신비, 공부는 DNA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이 한민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촌이 땅 샀는데 배 아픈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잘했다라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요? 체면이 있는데. 저 좋아요. 네. 그러세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남이 잘 되면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잘 돼야지라는 거지. 되게 좋겠다, 부럽다, 나도 너처럼 될게 이런 거고. 전반적으로 그런가요? 제가 있었던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좀 그래요. 모두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까 그 그룹이 같이 무엇을 하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 그룹이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거지만 한국도 그렇게 해요. 하는데 우리랑 그룹을 하면 속상하죠. 우리 애는 연락에 얘가 다 하고 옆에 있는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점수 받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엄마들이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딱 이런 자리에 딱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포커스가 다 이제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시까지 이렇게 딱 맞춰주니까 저는 그 이후잖아요. 대학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있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게 더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은 사실 저희가 우리 애가 좋은 학교에 가면 좋겠다. 우리 애가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 애가 더 좋은 직장에 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대학까지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수단인 것뿐이고 그 이후에 좋은 대학을 가면 무조건 성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좋지 못한 저희가 말하는 지잡대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스스로 지잡대를 이렇게 넣으면은 얘기하면서 이래도 될까요? 네. 예, 지잡대를 넣으면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사실 대학에 그렇죠. 있다 보면은 맞아요. 지잡대 출신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 제 동생이 물론 제 동생 지잡대는 아닌데 네, 제 동생이 삼성전자의 엔지니어로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동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과장이니까 동기들이 많이 그렇게 남아 있지는 않죠. 이제 과장 다음에 이제 얼마 없이 다 나가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동기의 80% 이상이 지방대 출신들입니다. 국립대를 제외한 지방대 출신들. 왜냐하면 이 지방대 출신들이 이전에 저희 방송하다가 그 일타 강사들이 지방대 출신이 많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같은 맥락인 것 중에 하나인 게 나는 서울대니까 하고선 자기 개발을 안 하는 강사보다 혹은 직원보다요. 노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방대 출신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 끝났다가 아니고 서울대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더 하다 보니까 더 잘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DNA나 뇌과학에서 말하는 후천적인 환경이라는 얘기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와갖고 전혀 눈에 안 띄던 애들이 어느 날인가 뭔가 이제 여러 수업들을 진행을 하잖아요. 특히 요즘은 대학이 창의성을 되게 강조를 하면서 되게 많은 커리큘럼들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커리큘럼 중에서 아이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딱 생기게 되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본인이 딱 원하기 시작하면은 바뀝니다. 자, 그게 이제 해결 과제에 대한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과학이나 DNA 이렇게 해서 뭐 아무리 IQ 좋고 좋은데 간다 해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주도형 인성이 좋게 키우고 스스로 할 수 있게 키우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한계에 가서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인지어 배우고 딸딸딸딸 외워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인지 능력만 있어가지고는 응용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균형을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그럼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환경 뭐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어떤 쪽에서 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인생의 정답은 없지만 제가 아는 지식과 제가 아는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에는 부모가 아이의 최고의 선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너무나 오늘 지금 패널 분들이 통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배워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거 잣대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잣대를 부모님이 정해주는 게 그 아이들한테 그 DNA를 향상시키고 학업의 성적이 대학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장사를 하는데 A라는 음식 장사는 어떻게 해서 매출을 올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수익을 낼까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맛있게 해서 어떻게 그 손님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손님들한테 그 기쁨을 줄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매출만 가지고 본 그 잣대로 본 사람은 얼마 못 가고 지치거나 포기할 수 있지만 정말 맛있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그 가지를 쳐서 인생이 풍요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결국은 이제 환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DNA로 갖고 있는 걸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항상 강의 나갈 때 항상 예를 들어서 저희 PD 2명을 놓고 비교를 하는데요. 한 명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널리즘으로 유명한 대학원을 나온 친구고 한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대학을 나온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업무 지시를 이렇게 해보면 아 얘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저한테 올 팩스가 하나 올 거니까 팩스를 좀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 두 친구가 똑같이 답이 왔어요. 동시에 문자로. 저도 지금 밖에 있는데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대학원을 나온 친구는 거기서 끝났어요. 왜냐면 제가 팩스가 왔는지 확인해 줘. 여기에서 이 친구는 저도 밖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합니다로 끝냈는데 두 번째 친구는요. 확인해 줘라는 언어를 확장시킨 거예요. 저도 바뀐대요. 밑에 한 줄이 더 있어요. 안에 전화해서 팩스가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확인했습니다. 작가를 통해 확인했고 팩스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까 말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일머리인 거고요. 자기 주도형으로 큰 아이들은 지시하지 않은 것도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부머리는 딸딸 위해서 점수 받는 공부로 인생이 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그 두 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하시냐고. 그럼 이제 우리가 후자가 좀 더 괜찮은 반응을 거라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인 친구? 네, 보일 예. 수 있죠. 근데 본인은요. 제가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훈련받고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정말 자기 주도일까 헷갈릴 수도 있는 분들인데 어떤 환경에 훈련이 저는 되는. 행복을 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생각이 안 할 수 없는 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자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제가 의사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먹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저도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제 아내가 앉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그 이제 공부를 포기한 저도 사람이죠. 저는 대학교 고3 때 고3 첫 번째 시험 치고 딱 포기했어요. 이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대학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영어 하나만 공부했고 고3 내도록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했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 정서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게 하나 심겨져 있는 게 뭐냐면 그나마 감사했던 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행복인지를 제가 잘 경험할 수 있는 뇌를 어머니가 훈련을 좀 시켜주신 것 같아요. 공부는 좀 못하고 미루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런 중에 어떻게든 조금씩 제 행복을 제가 느끼고 경험할 줄 아는 아이가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삼수도 하고 뭐 군대도 갔다 와서 의사가 되고 제가 동기보다 5년이나 더 늦어요. 대학도 늦게 들어갔는데. 결혼도 많이 늦었어요. 저는 굉장히 늦게 살아오고 흔히 말하는 1%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라고 사람들이 괜찮게 보지만 제가 아는 제 삶은 되게 평범해요. 오죽했으면 제 아내가 저보고 진심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의대를 갔지? 뭐 이런 말을 진심으로 물어보는 그 진심이 느껴지면서 저도 듣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도 들어요. 그렇게 느껴지면서 근데 제가 지금 제 일을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라서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저보고 착하다고 자꾸 놀리시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좀 똑똑하고 덜 똑똑할 수 있는데 저는 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주면서 이왕이면 똑똑하면 좋겠다. 그게 자랐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는 이제 건가요? 몇 가지 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네.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네. 뭐 굳이 그걸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정서가 저는 상처도 되게 많았지만 어머니가 제 정서의 핵심을 좋게 만들어 주신 거 하나.
정서의 핵심을 좋게 좀 이해가 안 뭐냐면, 갔어요.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정서의 일어나야 되나? 정서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좀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자, 네. 우리가 우울증이라 하면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실 텐데 우울증은 좀 다르게 보면 우울한 기분에서 원래 돌아와야 될 기쁨으로 못 돌아오는 겁니다. 계속 우울한 데 있는 거군요. 그렇죠. 와야 되는데. 사람은 리듬 있게 감정이 돌아와야 돼요. 만 3세, 5세까지 아이가 뭘 배워야 되냐면 슬펐다 기쁨으로 돌아오기. 그러니까 슬프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슬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좌절했다 기쁨으로 돌아오기. 실망했다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단련 아령처럼 해야지 그 아이는 기쁨의 어떤 용량이 커지면서 인생에서 살아갈 때 좌절을 만나면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죠. 시간은 걸릴 수 회복할 수 있는 그렇죠. 힘이 생기네요. 근데 제게 일단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디지만 그게 하나 있었다라는 그 감사한 게 그거는 네.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되게 어렵게 타고났어요. 그럼 제가. 부모님이 많이 용기를 주면서 훈련시켜 주신 거겠네요. 그거를 또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애가 울고 있으면 아까 이제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울고 있으면 그 아이는 그 울음이라는 감정을 처리해내지 못하면 인지가 열리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가 울 때는 그 아이의 정서를 같이 공감을 했다가 아이가 좀 잦아들면 인지를 제공해주면 아이가 엄마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배워요. 이게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모델링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하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큰 감사거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되니까 자기 주도성이 개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잘못 보면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는 능력을 또 어머니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은혜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뭘 하면 내 거고 뭘 하면 재미있고 그게 공부이든 공부 아니든 간에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공부를 들이밀어도 그 틀을 적용해서 공부를 잘할 확률이 높아요. 제가 공부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영어에 노출되는 바람에 영어 하나가 너무 재밌어서 그 자기 주도성이 성취감으로 연결되고 성취감을 기반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천적으로 IQ가 좀 더 자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대학교 가서도 많이 IQ가 자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몇 가지 요소가 이게 다 운회적인 감정이거든요. 감정적인 기쁨으로 돌아가기, 자기 주도성, 성취감, 자존감도 괜찮아지는 거죠. 내가 늘 괜찮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자존감이 좀 있으니까 이게 운해의 완비되니까 운해가 잘하면 좌뇌 생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반으로 생각을 훨씬 비관적으로 덜하게 되고 좀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니까 또 성취감이 있으는 것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거기까지 얼마나 속 터지셨을까요? 아들을 지켜보면서. 그렇죠. 예. 그건 사실 있으셨다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몫에 대한 것이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던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기본은 그런 거라는 그렇죠. 거고요. 물론 인지를 또 이제 개발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애들이 되게 다르다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똑같은 환경을 제공했어. 얘하고 얘 똑같이 가르쳤고 얘도 다 똑같이 가르쳤어. 근데 애들이 굉장히 결과가 다른 애들이 있으면 아까 뽑기 하시는 그 차이라고 또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는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같은 결과를 보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안 되나요? 네. 아시겠지만 아이를 두 명 이상 키워보신 분들 애랑 똑같은가요? 기질도 다르고 자라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똑같은 환경은 맞아요. 애착과 지지는 맞지만 아이별로 분명히 다르게 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없거나 잘 모르면 누구라도 첫 아이가 좀 순하게 태어나면 대충 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둘째 아이에 대한 예측이 생기거든요. 예측하죠. 이 아이도 잘될 예단하고. 거라. 네. 근데 똑같이 했던 걸 하니까 전혀 안 되는 걸 보면 얘는 안 먹혀. 당황해하면서 얘가 네. 문제라고 엄마들은 착각하게 되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아이를 잘 알아야 되고요. 아까 사랑하니까 다들 쿠팡기 끼시던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너무 언어가 흔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요. 깨달음을 줍니다. 사랑하면 걔가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고요. 사랑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뭐가 막힌 겁니다. 안 보여요. 보이세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래요? 같이 한번 또 병원 가야 찾아보면 되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아멘입니다. 저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인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 다른 거죠? 제가 그거 계속 좀, 아니죠. 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DNA하고 성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DNA가 맞냐 안 맞냐 해서 거의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거의 틀리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물론 경험이 한계이지만 제 경험으로서는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누님 있고 저희 형님 있고 저가 있는데 저희 누님은 공부를 좀 잘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사춘기 때 열심히 했는데 저 형은 좀 중간이었어요. 항상 뭐 32등, 35등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때는 한 학급에 65명, 70명 가까이 됐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누님이 우리 형을 딱 갖다 놓고 공부를 시켰어요. 방학 때.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예. 여름 방학 때는 좀 그랬는데 겨울 방학 때 단디 우리 누님이 그냥 눈에 딱 칼을 해가지고 했는데 35등 하던 애가 1등했어요. 바로 되더라. 그렇게 강압으로 계약하고 어느 정도의 나서. 성적은 된다. 1등을 바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30등으로 돌아왔는데 예, 결국은 이 학점이 이 학습이라 이게 성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적이고 뭐 수능이고 뭐 이런 것들 IQ, EQ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한 척도인데 한 단면만을 본다는 거죠. 근데 그 단면을 가지고 우리 사회는 또는 어떤 집단은 이걸 뭐든지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어떤 행복의 관점에 봤었을 때에는 똑같은 성적이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고 이런 그 차이인데 중요한 거는 이 성적 떠나서 우리가 행복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아시다시피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하나를 가지면 10개 갖고 싶고 10개 가지면 100개, 1000개 갖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적도 마찬가지인데 그 쉽게 그냥 그 행복해지지 못해요. 제 또 하나 이 심리적인 EBS에서 본 심리 테스트가 있었는데 도박을 5만 원 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자기가 20만 원을 땄다가 20만 원을 땄다가 나중에 다시 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5만 원을 따서 10만 원이 된 건데 네. 본인은 20만 원을 잃은 상실감이 더 큰 거예요. 깊은 거보다. 예, 그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척도가 행복의 척도를 뒀을 때는 어떤 것도 감사한데 자기가 내가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척도가 딱 있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아무리 땄다 하더라도 그 상실감이 더 크다 보니까 그 인간의 그런 본성 때문에 그 상실감이 더 크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또 제 사촌 동생이 이번에 입시를 봤는데 반에서 1등하는 애가 당연히 서울대 갈 줄 알았대요. 반에서 1등도 했지만 정규에서도 1등을 했는데 지역은 지방이었어요. 근데 반이 뛰면 전교 1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얘기는 이제 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엄마들은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 지역을 떠나서 그 저기 사촌 동생 조카죠. 사촌 동생 조카가 애가 걔 정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애였대요. 근데 지방이고 뭐 서울이건 따지 상관없이. 근데 이번에 입시를 실패를 하니까 엄마하고 내기 안 하고 자기 방에만 처박혀가지고 싫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한 자포자기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오뚜기처럼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길러주는 게 더 핵심인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애가 행복하냐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걸 갖다가 바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학생들한테 공부의 DNA를 길러주는 거고 그게 또 인생을 갖다가 또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 굉장히 동의하고 행복을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는 뭐가 행복이냐 이거는 굉장히 또 이야기가 많겠지만 뇌는 자기가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뭔가 행복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데 딱 붙거든요. 근데 이게 급이 있어요. 급이. 그러니까 돈 같은데 도파민이 많이 붙으면 우리는 계속 공허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도박을 해도 공허하고 따도 공허한 게 바로 도파민과 돈이 붙은 거고요. 도파민에 가치가 붙으면요. 네. 그 가치 때문에 무한정 도파민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애 그럼 좀 이렇게 모호하지만 인류애가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무한정 인류애 때문에 자기 삶을 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모든 사람이 인류애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는 않지만 뇌 안에 도파민이 결합되는 영역 안에 어떠한 고상한 게 들어가느냐 돈도 들어가고 인류애도 들어가고 봉사도 들어가고 공부도 다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만큼 고상하느냐에 따라 도파민을 고상하게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요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도파민과 연결될 게 별로 없어져요. 행복한 가치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랑 도파민을 연결시키는 게 가장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네. 그 핵심이 자기 주도성인 걸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해보니까 자꾸 나온다 즐겁다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내재적 동기라 그러죠. 공부한 성적이 잘 나올 때 행복해지면 안 되고 내가 뿌듯하게 공부를 해냈다든지 공부를 하니까 지식이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깨달아지고 지식이 좋아지더라는 그 공부 자체가 도파민과 연결되면 하지 말라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지금, 원장님 처음에 버벅거려가지고 제가 잘하실까 약간 더 걱정했는데 너무 말씀 잘하시고 너무 주옥 같아서 걱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 네, 적어가지고 그냥 책을 내고 싶은데 책 쓰신 거 있으신가요? 하면 정말 제가 열렬 팬이 돼가지고 사겠습니다. 깨알은 뭐 자꾸 나오네요. 네.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